자, 개념원리 대수,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먼저 지수 방정식과 지수 함수의 관계입니다.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므로 정의 원소가 서로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다른 함수 값이 생기겠죠. 즉 A의 x1승과 A의 x2승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의 x1승과 A의 x2승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x1과 x2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를 이용한 지수 방정식의 풀이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밑을 같도록 할 수 있다면, 밑을 통일할 수 있다면 A의 fx승과 A의 gx승, 이렇게 밑이 A로 동일하다면 fx와 gx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합니다. 두 번째, A의 x승꼴이 계속 반복될 때는 치환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범위가 남죠. 너를 t라고 치환한다면 t는 양수인 걸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밑에 미지수로 표현됐을 때입니다. 밑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자, A의 fx승과 B의 fx승이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수끼리 같은데 서로 같다고 하니까 A와 B가 서로 같아서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인 fx가 0이라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이 같을 경우 x의 fx승과 x의 gx승, 밑이 x로 동일할 때 이렇게 서로 같기 위해서는 지수인 fx와 gx가 같아서 같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밑이 1이라서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서 예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13번 1번 2의 x제곱 빼기 3승이 4의 x승과 같다. 밑을 같게 할 수가 있습니다. 4의 x승은 2의 2x승이고, 따라서 x제곱 빼기 3과 2x가 같아지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두 근 모두 가능합니다. 3의 2x제곱 빼기 6x승이 9분의 1의 x 빼기 8승과 같다. 9분의 1의 x 빼기 8승은 3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2x제곱 빼기 6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6과 같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가능합니다. 3번 4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3x승은 3분의 4의 2x 더하기 6승과 같다. 밑을 3분의 4를 4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둘이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모두 가능해집니다. 14번 4 곱하기 2x승 빼기 9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승 더하기 32는 0을 푸세요. 2의 x승이 반복되므로 t라고 두고 t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4t제곱, 4를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36t 더하기 32가 0이 되고 4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t는 현재 1하고 8 둘 다 양수이므로 모두 가능하고, 따라서 2x승이 1 되려는 x는 0이 되어야 될 것이고, 2x승이 8 될 때는 x가 3이 되어야 됩니다. 둘 다 근이 가능하죠. 15번 밑에 미지수 x 더하기 2의 x승이 3의 x승과 같다.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지수가 동일합니다. 지수가 동일할 때는 밑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밑이 아니라 지수가 0이면 밑이 다르더라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x가 1이거나 x가 0이거나 둘 다 해로 적절합니다. 2번 x 빼기 3의 x 더하기 2승이 x 빼기 3의 x제곱 빼기 4승과 같다. x가 3보다 크다. 자, 밑이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x 더하기 2와 x제곱 빼기 4가 서로 같으면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되는 두 근 중에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빵 중에 3과 마이너스 2인데 3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둘 다 가능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같을 수 없으니 지수가 같지 않아도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밑이 1일 때입니다. 즉 x가 4라면 지수가 서로 달라도 가능하죠. 16번 9의 x승 빼기 3의 x 더하기 1승 더하기 1은 빵. 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라.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입니다. 이제 치환하여 만드는 방정식은 t제곱 빼기 3t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의 두근은 x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말은 새로운 방정식은 x자리에 알파 들어온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 요것이 두 근입니다. 이 두 근은 모두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은 두 양근이 될 것이고, 이 둘을 곱한 값이 바로 두근의 곱 1이 되죠. 따라서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이 1이 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입니다. 이제 17번 4의 x승 빼기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승 플러스 k는 빵. 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k 범위는, 자,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입니다. 치환하여 만든 새로운 방정식은 12t 플러스 k는 0입니다. 자, 저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알파, 베타였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라는 양의 두 근입니다. 알파, 베타가 다르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도 다르겠죠. 즉 다르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즉 양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조건은 판별식 4분의 d가 36 빼기 k인데 0보다 커야 하고요. 두근의 합은 12이므로 0보다 크고 두근의 곱 k도 0보다 커야 합니다. k는 36보다 작은데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논리 구조를 잘 보세요. 18번 활용 문제입니다. 세균 한 마리를 배양하면 x시간 후 a의 x승마리로 증식한다. 그러면 10마리를 3시간 후에 봤더니, 자, 위대로라면 a의 3승 곱하기 10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80마리입니다. 즉 a의 3승은 8이 돼야 됩니다. a는 2가 되겠죠. 자, 근데 10마리가 2560마리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냐? 자, t시간 후라고 두겠습니다. a의 t승 곱하기 10이 2560이고 a가 2라고 알았기 때문에 2의 t승이 되겠죠. t승 2의 t승은 256이 돼야 되고 256은 2의 8승이죠. 따라서 8시간 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활용 문제는 은근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확인 체크 문제까지 같이 가봅시다. 177번입니다. 정수 필터 통과할 때마다 불순물은 반이 된다. X개 통과했더니 최초 양의 12.5%, 12.5%라는 것은 8분의 1이죠. 통과하면 2분의 1배, 또 통과하면 2분의 1배, 즉 2분의 1배의 X승. X개를 통과하면 불순물의 양이 2분의 1의 X승이 되는데 8분의 1이 되었다. 즉 X는 3입니다. 178번 어떤 도시에서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량 T1, T개월 후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량 T톤에 대해 T개월 후에 쓰레기 양은 1월에 나온 쓰레기 양, 1개월이 아니고 1월에 나온 쓰레기 양의 5분의 4의 5분의 2 KT승입니다. K는 상수고요. 이 도시에서 2024년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은 1200톤. 이게 1200이라는 얘기죠. 같은 해 7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 자, 7월이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7개월 지난 거죠. 7개월. 7개월 지난 음식물 쓰레기량은 6개월로 봐야겠군요. 7개월에 6개월로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그 일자는 똑같은 날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 6.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6이란 거죠. t는 6. 그때 이 t가 960톤이다. 자, 그러니까 식을 쓰면 1200 곱하기 5분의 4에 5분의 2k 6 곱하기 6이니까 5분의 12k입니다. 그 량은 960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5분의 4에 5분의 12k가 1200분의 960. 약분을 해볼까요? 0 한 개씩 지우고 12로 18. 5분의 4가 되겠네요. 즉 5분의 12k 승이 1이 되니까 k는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연습 문제 가봅시다. 179번. 자, 다음과 같다. 이 문제들은 제가 맡기는 게 어떨까요? 그죠? 179에서 183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맡기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184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3의 x 더하기 1승 더하기 3의 y승은 18. 3의 x 더하기 y 빼기 1승이 9다. 연립방정식이죠. x가 알파, y가 베타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잘 보시면 이 둘을 더한 값이 있는데 둘을 곱한 거와 유사하게, 뭐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유사하게 생긴 밑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3의 x승 혹은 3의 x 더하기 1승 다 괜찮은데요. A 3의 y승을 b라고 하면 첫 번째 1번식은 3a 더하기 b는 18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a와 b를 곱하기 한 다음 3으로 나눈 거죠. 그게 9다. 즉 a 곱하기 b는 27이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3a랑 b를 더한 것이니까 밑에도 3a와 b를 곱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3a와 b를 하나의 미지수로 볼 때 더하면 18이고 곱하면 8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a와 b는 바로 t제곱 빼기 18t 더하기 81은 빵에 두 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이 18, 곱이 81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라. 알파 제곱과 자, 알파가 뭡니까? x.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아봐야겠네요. 자, t는 9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3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는 게 더 편했겠죠. 조금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네요. 지금 멍청한 소리를 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b는 3을 약분할 수가 없군요. 그러면 잘했네요. 칭찬해 줍니다. t는 9가 중근이죠. t가 9였습니다. 즉 3a도 9고 b도 9다. 이런 말이죠. 즉 a는 3, b는 9입니다. 자, a가 3이란 말은 3의 x승이 3이란 말은 x가 1, 즉 알파는 1인 거죠. 그 다음에 3의 y승이 9란 말은 y 베타가 2란 얘기죠.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냥 직접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냥 쉽게도 알 수 있지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시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다음 185번. 함수 y는 3의 x승과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승 플러스 k가 만나는 교점 a와 b가 있다. 근데 그의 중점 좌표가 0,3분의 5이다. k값 구해라. 자, 교점이니까 둘 다 1번, 2번 각 함수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점 a를 먼저 x좌표를 a라고 둡시다. 그럼 y좌표는 3의 a승 1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b는 최소한 미지수를 좀 줄여서 쓰고 싶은데 중점 좌표가 0이란 말은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a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넣으면 3의 마이너스 a승, 즉 3분의 1의 a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3의 a승 y좌표와 3분의 1의 a승 더한 것이 중점 좌표가 3분의 5니까 얘가 3분의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3의 a승과 3분의 1의 a승을 더했더니 3분의 10이 된다.
3의 a승을 t라 두면 얘는 t분의 1인 거죠. t 더하기 t분의 1이 3분의 10입니다. 양변에 3t를 곱합니다. 3t를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0t 3t를 곱합니다. 3입니다. 3의 1에 3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t는 3분의 1 또는 3이 되겠죠. 둘 다 양수이니까 3분의 1과 3은 다 가능하고 a가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것은 k값. 자, 지금 a의 좌표는 1,3,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2번 함수 위에 존재해야 되겠죠. 1,3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k가 3이다. k는 3분의 10. b는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점좌표 x좌표가 0인 걸 이용해서 쉽게 미지수를 한 개로 줄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 3의 a승과 3분의 1의 a승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므로 t와 t분의 1로 두고 양변을 3t 곱하여 정리한다. 만약 여기서 t가 음수인 근이 있었다면 제외해야 되겠죠. t는 양수이니까요. 다음 186번 3분의 1 곱하기 2에 2x 더하기 1승 빼기 11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k는 빵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입니다. 두근의 곱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2x승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양수. 그럼 이 식은 t의 제곱의 2 3분의 2 t제곱 빼기 11t 플러스 k는 빵이 되겠네요. 3을 곱합시다. 마이너스 33t에 플러스 3k는 빵. 자, 주어진 방정식을 치환하여 만든 방정식이죠. 그러면 치환하여 만든 이 방정식의 근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자, 일단 알파 베타를 알고 싶은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죠. 두근의 곱은 2분의 3k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8이 되고, 따라서 k는 8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k는 3분의 16. k가 3분의 16이면 방정식을 다 한 거죠. k가 3분의 16, k가 3분의 16이면 여기가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정식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1에 4, 8, 8, 5, 16 해야 되겠네요. 16,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t는 2분의 1 또는 16이 되겠습니다. t가 2분의 1이라면, 2의 x승이 2분의 1 돼야 되니까, 뭐죠? 마이너스 1. 16이라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2의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과 4라는 얘기죠. 그죠?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4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187번 방정식 4의 x승 빼기 5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승 플러스 k는 빵.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합시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할 때 차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2인 걸 압니다. k 값을 구하여라. 자, 2의 x승을 t로 둡시다. t는 양수겠죠. t제곱에 마이너스 10t 플러스 k는 빵입니다. 당연히 이 방정식의 두근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입니다. 자, 알파 빼기 베타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얻어낸 것은 두 근의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두근의 곱이 10, 그리고 두근의 합인데 곱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자, 두근의 곱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 그건 k, 이런 걸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가 2라 하였으므로 베타 대신에 알파 빼기 2, 베타 대신에 알파 빼기 2를 대입하여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다가 각각의 식의 정리를 해보면 2의 알파승과 2의 알파 빼기 2승이 10이란 얘기죠. 2의 알파승으로 묶어버립시다.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은 10이다. 자, 괄호안은 4분의 1 더하기 1이므로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2의 알파승은 10 곱하기 5분의 4, 8입니다.
자, 알파는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파가 3이면 베타는 2가 작으므로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3, 베타 1을 알게 되었으니 K는 2의 4승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88번 9의 x승 빼기 k 곱하기 3의 x-1승 플러스 이런 빵이 오직 하나의 실근, 오직 한 개의 실근 알파를 가진다. k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해라. 자, 3의 x승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이건 3분의 1이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k의 t 플러스 1은 빵이 될 거고, 이렇게 새롭게 치환하여 만든 방정식의 근은 3의 알파승이 될 텐데 바로 3의 알파승이 유일한 근이 되겠죠. 즉 중근이다 이 말이죠. 3의 알파승이 중근이다. 원래 알파라는 실근 한 개밖에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3의 알파승이라는 실근밖에 가질 수가 없고 3의 알파승이 중근을 가진다. 알파승이라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판별식이 3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가 빵이다. 즉 네가 4라는 얘기죠. 네가 4다. 즉 3분의 k가 제곱하면 4니까 3분의 k가 2가 돼야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2. 그러면 k는 6 또는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런데 이 3분의 알파승 t는 양수고 양근을 중근으로 가지다 보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3의 알파승 양수, 양의 근을 중근으로 가지면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합이 양수란 말은 합 마이너스 3분의 k인데 합이 3분의 k죠. 3분의 k가 양수가 된다니까 k가 양수해야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3분의 k, 3분의 k는 양수, k는 양수. k는 6. 그 다음에 k가 6이니까 이 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빵이라서 중근 t는 1이었습니다. t가 1이므로 바로 알파는 0인 거네요. 알파는 0. 따라서 6 더하기 0은 6. 자, 189번입니다.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189번 다음 그래프를 보시고요. 두 함수가 있고요. 직선 y는 2x 더하기 k가 있고 만나는 교점이 pq일 때 pq 길이가 루트 5입니다. k값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두 함수가 나오면 항상 그 관계를 살피는 것이 맞겠죠. 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합시다. 1번을 어떻게 하면 2번이 될까요? 자, x 더하기 3에다가 갑자기 x 더하기 1이 됐죠. 즉 x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하였기 때문에 여기 x에 x 빼기 2를 대입하였기 때문에 x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 거죠. x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하였단 말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 방향 이동은 1이 3분의 8이 되었기 때문에 3분의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P에서 Q로 이동하는데 보시죠. 이 PQ는 직선의 기울기가 2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2. P에서 Q로 가는데 직선 기울기가 2라.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5라는 뜻은 이게 1대 K라 쓰면 안 되겠네요. 1대 2라는 걸 아는 게 바로 기울기의 의미가 되겠죠. 1대 2. 그런데 이게 L이고 이게 2L일 때 우리는 이게 루트 5배 루트 5L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평행이동과 관계가 없네요. 평행이동을 좀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평행이동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P의 X좌표를 P라고 하겠습니다. Y좌표는 당연히 1번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여 쓸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대입하는 것보다는 여기 직선에 대입하는 것이 맞겠죠. 이 P 더하기 K. 자, 그러면 Q는 X축 방향 1, Y축 방향 2만큼 평행 이동한 지점이기 때문에 P 더하기 1, 그 다음에 2P 더하기 K 더하기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Q는 누구 위의 점이냐? 바로 Y는 2X 더하기 K 위의 점입니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2배 2P 더하기 2에다가 K를
자, 다음은 189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 두 그래프가 있고 둘은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네요. 그리고 직선과의 교점 PQ가 있습니다. 직선은 기울기는 주어져 있고 y절편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PQ 길이가 루트 5일 때 K 값을 묻고 있습니다. PQ 길이가 루트 5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2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 길이가 루트 5라면 그리고 이 기울기가 1대 2이므로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P의 좌표를 X좌표를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여기에 넣으면 2P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Q는요 P보다 1 큽니다. 그걸 대입하면 2P 더하기 K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여기 넣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2가 커졌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1번에 존재하죠. 따라서 대입하면 3분의 2에 x에 p 더하기 1 대입하고 y에 2p 더하기 k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해야 되고 또한 p라는 점도 2번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3분의 2에 p 더하기 3승 더하기 1은 2p 더하기 k가 성립해야 됩니다. 자, 다음 p와 k에 관한 지수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일단 우변을 비교하면 2가 크죠. 그럼 좌변도 2가 커야 됩니다. 3분의 2에 p 더하기 3승에 1 더하기 2는 3. 그것이 3분의 2에 p 더하기 2승에 3분의 8과 같아야 합니다. 자, 3을 3분의 8과 같이 연결합시다. 3분의 2에 p 더하기 2승으로 이 둘을 묶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3분의 2승, 3분의 2가 되겠죠. 그거는 3 빼기 3분의 8, 3분의 1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에 p 더하기 2승이 1인 걸 알 수 있겠죠. 즉 p 더하기 2는 0이 돼야 되고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 p가 마이너스 2, p가 마이너스 2면 k는 어디서 구할까요? p가 마이너스 2면 p 좌표가 마이너스 2, k 빼기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다시 1번식에 대입되면 2번이죠. 1번이 아니고 2번 함수식에 대입하면 3분의 2에 1승 더하기 1은 k 빼기 4가 됩니다. 즉 3분의 2 더하기 1은 3분의 5가 돼야 되고 k는 3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0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인데 다음을 t라 두면 t는 2 이상이죠. 3t 제곱에 t에 빼기 24는 빵. 즉 3t제곱 빼기 t에 마이너스 30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t는 3의 1에 5, 6, 13, 10의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t는 3분의 10과 마이너스 3인데 t는 2 이상이기 때문에 3분의 10입니다. t가 3분의 10이면 즉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 3분의 10이라는 얘기 되고 이번엔 양변에 3의 x승을 곱하게 해주면 3의 x승은 3의 2x승. 자, 3의 x승을 t라고 다시 둬도 될까요? 똑같은 t인데 다른 t라고 생각하세요. t가 양수입니다. 양변에 t를 곱합니다. 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0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은 0입니다. 3을 곱해서 할까요? 이렇게. 즉 3일에 3일에 마이너스 이번에 t는 3분의 1과 3이 되는데 양수이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x를 구할 차례입니다. 3의 x승은 3분의 1일 때 x는 마이너스 1, 3의 x승이 3일 때 x는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또는 1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91번입니다. 다음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알파밖에 없을 때 알파가 1에서 2 사이라면 양수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가 문제입니다. 4의 x승과 2의 x승,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t는 양수 l에서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4a가 0이다 가 되겠습니다.
실근 알파가 1하고 2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x가 1하고 2 사이가 되어 t는 2하고 2의 제곱, 2의 1승과 2의 제곱인 2하고 4 사이에 있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새롭게 치환하여 만든 이 지수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2하고 4 사이에서의 근은 얘밖에 없다는 겁니다. 2하고 4 사이의 근은 얘밖에 없고 원래 근이 알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양수 t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이 방정식의 양근 중에서는 2하고 4 사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음수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의 식을 ft라고 한다면 t축과 교점이 2하고 4 사이에 하나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한 근이 왼쪽 음수 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마이너스 4의 1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음수이죠. 그래서 한 근이 2하고 4 사이에 있게 되면 다른 한 근은 음수 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방정식 공부할 때 배운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의 분리라는 개념, 축경, 판별식과 축과 경계에서의 함수값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x가 2일 때의 함수값과 x가 4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달라서 f2가 음수이고 f4가 양수이다. 이 부분만 체크하면 판별식과 축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f2는 x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빼기 4a 즉 4-2a가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는 2보다 커야 되고 f4 같은 경우는 16 더하기 4a 빼기 4a가 되어 양수가 가능하니 답은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